네,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수영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프리다이빙에서도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수영 초보지만 레벨 1, 이제 풀 레벨이라고도 하는데 풀 레벨을 취득한 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격증 따는 과정은 이론을 배우고 그다음에 필기 시험을 보고 이제 실습이 있어요. 실습을 조금 배우고 다시 이제 실습 시험이 있는데 이 과정이 필기 실기를 나눠도 되고 나눠서 봐도 되고 하루에 이제 통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에 통으로 봤는데 저번에 1일 체험했던 강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레벨 1 취득하고 싶다. 또 단체가 있어요. 뭐 아이다, 뭐 SSI 근데 저는 이제 SSI로 시험을 봤고 20만 원을 내고 이제 풀레벨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업체마다 조금 다르다고 해요. 이제 SSI에서 이제 5m 들어가는 기본 자격증은 이제 풀 레벨, 그 다음에 뭐 레벨 1, 레벨 2 이렇게 쭉쭉 가고 어떤 곳은 이제 풀 레벨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레벨 1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이제 같은데 이제 명칭이 조금 다른 거죠. 이론 수업은 이제 한 2시간 정도 강사님하고 1대1로 이렇게 좀 배운 다음에 이론 시험을 보고 그 전에 이제 이론 시험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강사님께서 이렇게 PDF로 된 책자를 이렇게 줘요. 근데 그게 엄청 많아요. 그게 몇백 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200페이지였나? 100페이지였는데 이제 연락을 드린 지가 이제 일주일이 안 됐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딱 보니까 3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일 안에 어떻게 보나 했더니 좀 중요해 보이는 그 학습 목표를 해가지고 요약을 했거든요. 한 번은 다 봤고 그래서 요약본을 해서 그거를 이제 2-3번 보면서 4일차 되는 날에 시험을 보러 갔고 근데 확실히 이제 한 번 쭉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나니까 이론 수업할 때 용어들 준비 호흡, 최종 호흡, 그다음 뭐 회복 호흡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이런 시험 막 시간 제한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막힘없이 거의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거나 이론 숙제가 제대로 안 되면 확실하게 좀 이게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어느 정도 돼야지 통과가 될 수 있고 한 개인가 2개 틀려서 아마 1개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통과가 돼서 잠깐 있다가 바로 실기시험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시험 봤던 장소는 잠실 올림픽 경기장 수영장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잠수풀이라고 이제 깊은 수영장이 있어요. 5m짜리. 이제 거기서 이제 스쿠버 다이빙도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이빙 때도 있어서 다이빙 때도 하고, 이제 유소년들, 청소년들도 와서 이제 옆에는 수영장도 있어서 50m는 수영하고 그 다음에 뭐 잠수해서 다이빙 연습 이런 것도 하고 체험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소를 다시 선택했던 이유는 뭔지 1일 체험 때 한번 해봤던 장소니까 뭔가 나한테 좀 익숙한 장소에서 하면은 조금 더 긴장도 덜 되고 몸도 좀 많이 릴렉스해진 상태에서 조금 더 숨을 더 오래 참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왜냐면 프리다이빙이라는 스포츠는 이 숨참기가 관건이기 때문에 숨을 얼마나 더 잘 참을 수 있냐에 따라서 깊이라든지 운동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깊이 참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뭐 스노클링 장비라든지 아니 뭐 오리발 그다음에 이런 것 익숙한 것들로 좀 채워 나와야지 조금 더 릴렉스하게 좀 수월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좀 다시 봤던 장소로 채택을 했고 바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조금 실기 수업을 해요. 어떤 시험을 볼 거다, 어떤 동작들을 할 거다 하기 때문에 숨참기부터 뭐 이렇게 다이빙, 덕다이빙이라고 하는 그 다이빙 간단한 구조 연습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단계로 해서 이렇게 실기 시험을 보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퀄라이징이거든요. 이퀄라이징을 하는 이유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수압 때문에 이제 귀가 아프게 되거든요. 수압이 세지니까 귀가 아픈 거죠. 계속 밀리니까. 그래서 이퀄라이징이라는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압력을 이렇게 밀어냄으로써 이제 압력이 수압과 같아지게 되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고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고 몇 미터씩마다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수압이 계속 세지니까. 근데 이제 이 이퀄라이징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이제 뭐 신혼여행 가서 뭐 발리나 사이판이나 스노클링 투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물속으로 그냥 쭉 들어갔는데 귀가 너무 아파서 이제 고통스러웠다. 이제 왜 아픈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퀄라이징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귀가 안 아프게 해줘야 돼요. 근데 아무리 숨을 잘 참아도 이 이퀄라이징이 안 되면은 2m 들어가면 귀 아파 버리면 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딸 수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걱정을 했거든요. 1일 체험할 때 제가 이퀄라이징이 안 됐어요. 정말 안 돼가지고 귀가 계속 아픈 거죠. 그냥 고개만 숙이면 귀가 아픈 거예요.
이 귀가. 지금 수영하는 그 수영장 그 수심이 한 1.5m 정도 되거든요. 수영을 할 때 이제 바닥으로만 가도 1.5m인데도 이제 귀가 살짝 아픈 거죠, 살짝. 근데 이제 프리다이빙 잠수풀에서 한 2m 들어가면 이제 귀가 딱 아파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퀄라이징을 하려고 해도 뭔가 이제 딱 잘 이렇게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있었는데, 좀 준비를 며칠 전부터 계속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며칠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오래 걸리시면 뭐 반년도 걸리고, 짧으면 뭐 바로도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잘 안 되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숨참기부터 이제 같이 해서 강사님 리드 하에 이제 숨참기부터 준비호흡, 최종호흡, 회복호흡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몸을 계속 굉장히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발도 계속 하면서, 지금 수영 강습을 배우면서 오리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쭉쭉쭉 차면서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재밌었던 거는 중간에 이제 웨이트라고 해서 이제 무게를 이렇게 허리에 차거든요. 몸이 잘 뜨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무거운 걸 이렇게 허리에 차고 이렇게 내려가요. 모래주머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려가서 발차기 없이 그 평영 스타트할 때 돌핀킥 한번 하고 이렇게 물을 한번 당기잖아요. 이제 그걸로만 해서 쭉 가는 게 있거든요. 쭉 들어가서 당기고 올리고 당기고 해서 쭉 가는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다행히도 계속 수영을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동작은 되게 좀 재밌게 해서 완수를 했고, 결과적으로 자격증을 잘 땄습니다. 이퀄라이징이 역시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이 덕다이빙을 할 때 이 머리부터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머리로 해서 쭉 들어가는데, 제가 키가 176이니까 이거를 내리면은 바로 1.7m로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1.78m로 바로 들어가는데 귀가 아파버리는 거죠, 바로. 근데 이제 강사님께서 이제 방법을 좀 바꾸신 게, 머리가 먼저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은 발 먼저 들어가는 풋퍼스트인가? 풋퍼스트로 먼저 이렇게 들어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사다리 잡고 다리부터 먼저 이렇게 깊게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퀄라이징도 바로 되고, 그러면은 몸을 다시 조금 대각선으로 해서 들어가 보자, 몸을 이제 수평으로 해서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점점 수직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근데 확실히 머리로 들어가니까 잘 안 돼서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5m로 가는 그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잘 통과됐고, 수영을 하면서 배우니까 재미도 있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귀가 아플 때 이퀄라이징을 딱 하면은 신기해, 귀가 딱 안 아파요. 찍찍 하면서 이제 압력을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실기 시험까지 딱 잘 마무리하고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발급 과정 같은 경우는 SSI 이제 어플이 있어서 그 어플을 통해서 정보랑 사진이랑 이런 거 강사님께 전달드리면 강사님께서 이제 등록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수일 내에 자격증이 취득이 됩니다. 국제 자격증으로 해가지고 이제 레벨 1, 풀 레벨 취득을 했다 해서 이렇게 발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을 딱 하고 오키나와를 갔는데, 아쉽게도 이제 숙소 근처에 있는 그 바다에서는 수심이 굉장히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아서 이렇게 다 즐겨볼 수 없었고, 제가 봤던 어떤 미야코지마 섬인가? 그런 데는 배 타고 쭉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키나와가 굉장히 왠지 핫해질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굉장히 릴스에도 이쁜 섬들이 많이 나와서 물도 맑고 해서 이거 왠지 오키나와 인기 많아질 것 같은데 했더니, 갔다 오니까 그냥 유튜브 콘텐츠들에 막 오키나와가 난리가 난 거죠. 올해부터 아마 내년까지 오키나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것 같고, 저도 한번 다시 가서 스노클링 투어라든지 뭔가 제대로 좀 그런 투어를 좀 다시 해보고 싶고요. 이번 주에는 장호항을 가서 스노클링을 좀 하게 되는데, 구명조끼가 필수라고 해서 좀 아쉽긴 해요. 구명조끼를 끼게 되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아쉽더라고요. 이제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는 착용을 하고 수면 위에서 물속을 보는 걸로 좀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신청을 해서 당일에 바로 이론만 배워서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전에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 레벨까지는 어찌저찌 된다고 해도 레벨 1이나 이때 딱 본격적인 것부터는 주기적인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습량을 좀 필요로 할 것 같고, 또 물놀이에 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은 제 영상 보시고 프리다이빙 자격증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취득하면서 몸에 잘 익혀서 더 재밌는 여름 물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